안녕하십니까. 자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한우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김은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긴 시간 동안 방청석에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계시는 학부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택 여자고등학교, 세교중학교, 그리고 세교동, 통복동, 동삭동, 비전동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세교산업단지의 아스콘 공장 이전 대책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로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2014년 12월 제172회 본회의 시에 평택 세교산업단지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인근 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의 환경 피해 관련 시정 질문을 하였고, 2015년 3월 제174회 본회의 시에는 7분 자유 발언을 통해 20년 이상 된 노후산업단지의 주민 피해 방지 대책과 재생지구 지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1월 제188회 본회의 시에도 7분 자유 발언을 통해 미세먼지의 대책 촉구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평택시 집행부는 악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시장님은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기업 방문에만 집중했습니다. 올 봄에는 미세먼지 없는 날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지난 2016년 평택시 미세먼지 농도가 국가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한 일수는 무려 113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외출할 때마다 일기예보의 미세먼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생길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지난 5월 방송된 KBS 특집 다큐 우리 동네 미세먼지 보고서와 KBS 뉴스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미세먼지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작년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나빴던 지역은 경기도로 53 마이크로그램, 다음으로 전북과 인천, 서울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경기도 안에서도 지역마다 농도 차이가 극심합니다. 특히 평택의 연평균 농도는 63 마이크로그램으로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평택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체육 시간에 마스크를 쓴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여름 같은 날에 에어컨 틀어면 환기시키잖아요. 그때 진짜 맞아. 그때 진짜 토할 것 같아요. 타이어 타는 냄새도 나고요. 가끔씩은 약간 오물 냄새 같은 것도 많이 났었어요. 15살짜리 이 아이들이 거기 전부 노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분인지,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것을 갖다가 얼마만큼 맞고 나면 얘네들한테 어떤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조차 전부 밝혀진 건 없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안타깝기만 한 거죠. 이웃한 두 학교 바로 뒤편에는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고 그 너머에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곳은 아스팔트 물질을 재료로 건설재를 생산하는 아스콘 공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장 가동 시 발생하는 벤조피렌이 이곳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공장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기도 의왕경찰서. 지난 2010년부터 이 경찰서에서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실태 조사에 나서면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에 주목했습니다. 벤조피렌은 유해가스로서 확산되거나 미세먼지에 결합해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탄 거 먹지 말아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탄 성분에 제일 많이 포함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 바로 벤조파이렌이 대표되는 다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가장 발암성이 큰 물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 성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3월 해당 아스콘 공장의 굴뚝에서 벤조피렌 농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의왕경찰서의 집단 암 발병으로 문제가 됐던 공장보다 훨씬 더 많은 벤조피렌이 검출됐습니다. 의왕은 저기 10이 안 돼요. 평균 100이에요? 100 가까이 돼요. 왜 이렇게 많아요? 하도 그거 많아요. 거기가 저기 아스콘도 새 아스콘이 있잖아요. 새 아스콘이 있고 재생 아스콘이 있대요. 재생 아스콘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가공을 할 때는 더 나오더라고요.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되는 이유는 벤조피렌 배출을 당장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축을 할 때는 그 벤조피렌에 대한 어떤 그 다음방역 단화 수술에 대해서 그 검출이 되면은 공장 입지 자체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지금 이 공장처럼 가동되고 있는 공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 벤조피렌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를 해보고 많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허용 기준을 지금 정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출되면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물질이 먼지에 섞여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학교가 수업이 어려울 정도의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올해 들어서는 특히 심해졌는데도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기석 기자입니다. 수업이 한창인 한 중학교 교실. 기온이 높은 오후 시간대인데도 창문을 꼭꼭 닫아놨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날아오는 탄 냄새 비슷한 악취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이틀이나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거 학교인지 도저히 공장인지 너무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심하게 나가지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 참겠습니다. 악취의 진원은 67개 공장이 입주한 인근의 산업단지. 특히 아스콘을 생산하는 한 업체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 업체의 지난해 아스콘 생산량은 22만 3천 톤으로 2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공장 주변 대기를 측정한 결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0나노그램에 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100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런데도 관할 행정기관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좀 설치해주고 에어컨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응급조치가 좀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공장에 대한 이전이 빨리. 업체 측은 이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이 계속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석입니다. 네, 지난 5월 방송된 KBS 특집 다큐 우리 동네 미세먼지 보고서와 KBS 뉴스를 보고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평택 세교산업단지 안에 있는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함유된 미세먼지가 더 큰 문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교산업단지 아스콘 공장 굴뚝에서 측정된 벤조피렌 농도가 의왕시 아스콘 공장 굴뚝에서 측정된 농도보다 10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폐아스콘을 처리하는 재생아스콘 생산 공정에서 새 아스콘 공정보다 고농도의 벤조피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 4월 18일 그리고 5월 12일에는 세교중학교 학생들이 산업단지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악취로 인해 수업을 중단하고 조기 귀가를 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스콘 공장은 평택여고 세교중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교 운동장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체육 활동을 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업을 중단하고 집에 일찍 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로 하루 종일 학교에서 생활하는 평택여고 학생들, 특히 기숙사에 입주해 있는 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피해가 최근 더 심각해진 원인을 살펴보면 아스콘 공장의 생산량 증가와 특히 그 중에서도 재생 아스콘 공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업 정책과에서 제출한 아스콘 생산량을 보면 매년 엄청난 양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평택시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어 아스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아스콘 공장 기업 손익계산서를 검토해보면 최근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고 매년 수십억 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기업은 큰 돈을 벌고 있으나 우리 학생들은 발암물질, 미세먼지에 방치되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두통, 가려움증 등으로 고통받는 우리 학생들은 누가 지켜주어야 합니까? 시장님, 올 봄에 평택여고 세교중 학생들이 수업 중단 등 피해가 더 심각해진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우리 평택시에서도 그 내용을 인지를 하고요. 경기도와 이제 합동 단속을 통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리 권한 자체가 1종과 2종은 경기도 단속 관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동안 우리 지역 주민이나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간 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향후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서류는 폐기물 허가증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보시면 2011년 6월 23일 평택시장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이 문제의 아스콘 공장이 폐아스콘을 1시간에 200톤씩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허가증입니다. 이렇게 폐아스콘을 분쇄해서 재생 아스콘으로 생산하는 공정에 엄청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배출되고 있는데 2009년에 세교지구의 도시개발 사업 아파트 단지가 승인이 났고 그 이후에도 폐아스콘을 재생 아스콘으로 만드는 이러한 허가가 또 난 것에 대한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하면은 그 기존의 아스콘이 아니라 재생 아스콘에 대한 공장 증설은 사실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재생 아스콘이 그동안 그 생산된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1,749톤, 2016년도에 5,677톤, 2017년도에 2,812톤.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현재 입장에서는 저도 세교중학교 평여고를 간 상태에서 상당히 악취로 인해서 저도 매섭감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증설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 제가 얼마 전에 저 학교장님과 학부모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더 이상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학생들 또 다시 피해가 입을 경우에는 관리 주체인 경기도에다가 공장 폐쇄도 건의할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를 일단은 학부모님과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평택시 의회와 협의를 해서 특히 또 의원님께서는 환경 분야의 전문가라고 또 이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특히 문제 의식을 갖고 바라보는 것은 이 세교산업단지의 이 아스콘, 네미콘 업종 자체가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업종을 갖고 있는 공장이 1995년에 처음에 입주를 했고 또 2011년에는 증설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2009년에 이미 세교지구의 아파트 단지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교중학교와 평택여고 학생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증설허가를 내주는지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제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증설허가 났는가 이제 관련 자료를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절차 중에 하나가 산업단지에 입주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나 했더니 주요 구성원이 공장에서 그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경영진들이 이렇게 주로 모여서 같이 협의를 해서 신규 입주나 증설에 대한 심의를 1차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통과되면 이제 다른 인허가 절차를 정식으로 밟는 이런 순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산업단지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오거나 또 증설되는 경우에 이 입주심의위원회 환경단체들도 좀 참여시켜서 좀 오픈된 상황에서 심의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의원님과 생각이 공감합니다. 향후에 평택관리공단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환경 우리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교산업단지 입주 공장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저는 여러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평택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추진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 이제 단속 권한에 있는 거, 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악취가 발생이 됐을 때 지도 감독, 시설 보안 명령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경기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도 감독한 권한도 있고요. 또 우리 1종과 2종에 대해서는 경기도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합동 단속을 요청을 해서 단속을 해서 뭐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취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볼 때는 이 사항이 너무 미흡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지역 주민 학생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악취 방지법 제6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도지사에게 그 지역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교산업단지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 허용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 이러한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만 그 세교산업단지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주들은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공장을 하기 어렵겠구나. 오염물질 더 이상 배출할 수 없겠구나.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세교산업단지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평택여고 세교중학교 학생들이 그 피해에 대한 당장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장에서 악취, 미세먼지, 발암물질 계속 날아오는데 지금 뭐 단속한다, 뭐 조사해본다, 용역 준다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럼 그동안의 학생들은 계속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도 당장 급한 것, 그러니까 이전은 공장 이전은 또 이전할 때 하더라도 이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당장 급한 것이 일단 학생들이 창문을 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에어컨을 장시간 틀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라도 뭐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겠지만 당장이라도 학생들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그동안 그 우려가 되는 의왕시 사례를 이제 고려할 때
학생이나 그 인근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가 일단 우선적으로 일단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언제 이전할지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피해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공기청정기와 전기세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평택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학교 측에서 공기청정기를 구입을 할 것인지 렌탈할 것인지 이 부분을 지금 평택시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장을 이전하려면 이전 부지를 알아봐야 되고 또 평택시에서 인허가 절차도 해줘야 되고 앞으로 이제 적어도 뭐 3년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의 기간이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이전할 대상지를 선택했다 해도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이 되고 그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공장은 그러한 핑계로 이전을 계속 장기간 지연시킬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이 기업이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매년 수십억씩 이렇게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그래서 기업 측과 협의해서 이전 가능한 예측 시한을 좀 못을 박자. 뭐 3년 뒤든 5년 뒤든 못을 박고 그때까지 노력을 하고 그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이 불가하다면 그때는 공장을 폐쇄하겠다. 아스콘 공장은 폐쇄하겠다. 이런 내용의 공증이라도 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평택 시민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악취 배출 공장 조기 이전에 계속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교지구에는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약 6개월 후면 입주 예정으로 장기적으로는 세교산업단지 주변 지역이 지제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아파트 단지로 포위될 계획에 있습니다. 입주 공장 등의 노후화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우려되고 있고 화재 등에 대비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추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아스콘 공장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는 입주한 업체들과 협력하여 세교산업단지 전체를 이전하고 그 지역을 친환경 뉴타운 개발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전과 관련되는 부분은 기한은 정할 수 없지만 다만 그 업체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경기도에서 언론 보도된 이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아마 악취로 인해서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다시 한번 일어났을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나서기 전에 평택시장인 제가 먼저 강력한 공장 폐쇄까지 건의할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이전하는 업체에서도 내년도에 아파트가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한 제 지역구인 송탄동의 칠원동 동광 아파트도 악취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동문 굿모닝 시티 뭐 이런 아파트도 또 추가로 건설 중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악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둘러보니까 이제 그 인근에 7개 소각장이 있습니다. 폐기물을 소각하는 그런 소각장이 있는데 이 시설도 이제 오래됐고 그래서 좀 이 시설을 소각장 시설을 가동 중단하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7개 소각장은 2001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노후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원격 자동 측정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먼지 그 배출 허용 기준인 40mg 최근 5년간 평균치보다 약간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평택에 이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덕 신도시 인근에 에코센터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센터가 건축이 되면 7개 소각장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다만 에코센터가 건축되는 시점까지 또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경우에는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우리 평택에서도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택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시에서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그 미세먼지 대책을 주제로 해서 공개적인 토론도 진행을 했고 또 평택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의 하나로 텐텐 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텐텐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은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얼마 전에 평택이 언론에 보도되기를 미세먼지 상황이 전국적으로 가장 나쁜 게 현실이고요. 또 경기도 내에서는 31개 시군 중에서는 31위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60%가 그 황사 현상이라든지 중국에서 넘어온 사항이고 또 40%는 우리 도로 개설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또 평택항 배후단지의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10% 정도를 한번 줄여보자. 그 다음에 10위권에까지 한번 도달해보자 해서 텐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택시 홈페이지에다가 팝업 창도 만들어 놓고 우리 진행되는 사항을 주기적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문제 제기하는 방안도 시민들이 바로 댓글을 달아서 문제 제기하고 이런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또 의회에서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미세먼지 대책팀을 아마 전국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사항을 31위를 10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청뿐만 아니라 안중, 송출에서도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공사장에서도 일주일에 물 뿌리기를 유료할 것을 또 우리 서부 쪽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공사장에서 나온 미세먼지가 대부분이 서풍을 타고 이 시내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물 뿌리기를 1회 한 것을 2회 정도로 늘리고 또 공사 현장에서도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억제를 위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 그 조직 개편을 통해서 환경과를 분리하고 또 미세먼지 대책팀을 만든 것은 아주 잘하신 대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조금 더 제가 이제 추가했으면 하는 제안 사항은 지금 우리 시의 산업단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공장이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 안에 이 산업단지를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별도의 팀을 좀 더 보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초에도 보면 현덕초, 또 가사초, 포승읍, 내기초, 도곡초 등이 주로 이제 서부권에 위치한 학교들이 학교 운동회를 취소하게 됩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오니까 이걸 취소하게 됐는데 제가 좀 더 걱정은 우리 평택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안내장을 보면 대부분이 뭐 비가 오면 연기하겠다 이런 문구는 있지만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구는 아직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군 중에서 또 미세먼지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빠르게 한 발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가 주최하는 행사부터는 그러한 문구를 같이 쓰고 그리고 실제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그 야외 행사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부터 과감하게 연기하거나 취소를 하고 또 아니면 실내로 장소를 변경한다든가 이러한 대책을 좀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린이나 그 유치원 학생 학교의 행사는 저희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때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야외 활동 자제를 권고는 하고 있고요. 다만 평택시 주간 행사는 행사 규모라든지 성격, 사전에 고지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그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고려가 된다고 보고요. 또 행사 규모나 성격 이런 걸 갖다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작년 11월에 제가 그 7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미세먼지에 취약한 연령대인 그 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이제 공기청정기를 좀 우리 시가 먼저 지원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검토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의원님께서 7분 발언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잘 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수요조사 의향을 물어본 적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의회에서도 이제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요. 다만 31개 시군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평택시에서는 동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4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이 비용 자체가 렌탈로 해서 하는 거 월 22,000원 정도인데 경기도가 15% 부담하고요. 평택시가 35%, 그다음에 자부담이 50% 형태로 해서 내려온 적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택시의회와 적극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은 영세한 가정 민간 일부 소규모 그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아마 대책을 자부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마 평택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아마 추진할 사항인데 우리 평택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다면 가장 어린이집 또 소규모 민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미세먼지와 지표면 오존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계산한 대기 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를 2016년 6월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대기 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40년 뒤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고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8기를 올해 일시 가동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3월부터 6월까지 셧다운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폐쇄할 계획이었던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를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앞당겨서 폐쇄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도 별도로 지시한 상황입니다. 평택시도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 의회도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미세먼지 종합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6월 정례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노약자 등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부응하여 우리 평택시도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재정적 관점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이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삼성 고덕산업단지, LG 진위 2산업단지 등 평택은 세계 인류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